그럼 어디까지 오를까요? 질문들이 계셔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몰라요. 금이 어디까지 오를진 모르지만은 제가 예전부터 금이 4,000불 넘고 5,000불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의미는 금이 5,000불 넘어가면서부터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는, 그죠? 다만 어디까지 오를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건 도움이 되겠죠.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면은 뭐 일부 유튜버들이 뭐 지금 1970년도에 빗대서 그때 이제 극상승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1,000불, 옛날에 이 1,100불 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했어야지 뭐 지금 하고 앉아있어.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인플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맞아, 인플레 때문에 오르는 거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1,000불대에서도 드렸던 얘기잖아요. 금을 일부 있어야 된다. 그냥 인플레 때문이다. 2010년경에 제가 수도권 부동산을 2010년 말이죠. 수도권 부동산을 매수해야 한다고 할 때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적 완화 돈을 찍고 있다. 이해되세요? 인플레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플레가 존재합니다. 지금의 오르는 모든 것들이 저금리와 인플레가 존재하는데 1970년도로 돌아가서 뭐 일부 유튜버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1970년대랑 지금이 같다는 1970년대 금 상승은 완전히 다르죠. 금이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돼 있다가 그게 풀어지면서 나온 그 상승이거든요. 그때로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10년 동안 13에서 15배 폭등.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랑 갔다가 보면은 2만 불 얘기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볼 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달러와 1대1 연동됐다가 그게 풀린 거랑 지금 인플레가 오고 온 거랑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단 한 가지 달러가 붕괴된다고 본다면은 가능성이 있긴 해요. 달러가. 근데 저희 달러 붕괴는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자세히 하려면 어려우니까 일단 금에 대해서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 달러 그건 솔몬 경제TV에서 할 얘기 같은데요. 솔몬 경제TV 좀 구독을 해주시고 여러분. 1970년대 상승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10배. 최저점에서 봤을 때, 그죠? 최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단기 피크까지 넣어야 될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저점으로 온다면 이게 한 35불인가, 40불 정도로 칩시다, 여러분. 40불에서 최고점으로 올라오면 800불대라고 하니까, 사실은 20배 정도 오른 거죠. 그죠? 70년대에만 20배 정도가 올랐고. 근데 문제는 그게 오른 다음에, 다시 800불대에서 최고점이 800불대에서 나중에 200불대까지 한번 떨어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면 지금의 이 2차 상승은 사실 200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2000년도 이후 그 다음에 뭐 그린스펀, 뭐 버냉키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양적 완화와 이제 돈 찍기, 걔네들이 저금리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가 바로 2012년도였거든요. 2012년도에 금값이 한 300불에서 한 1800불까지. 이때 몇 배죠? 300불에서 1800불이면 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6배 정도 오른 거예요, 6배. 이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이때 금카페까지 생겼잖아요. 그때는 좀 심각했어.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단 말이야. 2012년도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글을 올리냐 하면은, 그때 아고라니까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 아파트에 폭주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제가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아파트 바닥론을 얘기했을 때 특히 강남 바닥론은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음마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7억일 때요, 엄마가. 그때 아고라의 제 글 제목이 금은 계속 오르고 아파트는 떨어질 것인가. 오히려 금은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때는 넘사벽으로 보셔야 돼. 이거는 금과 1대1이 끊어진 거는 1대1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야.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 돈 풀기 시작한 게 2000년도부터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즉 채권을 매입해서 막 금리를 낮추고 막 그렇게 시작한 게 사실 2008년도부터거든요. 그런 양적 완화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지금은 저는 너무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이야. 제가 2012년도에
아파트 바닥론 얘기했을 때 막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인플레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드니까는 그런 건데, 뭐든 너무 지나치게 급등한 애들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1800에서 재결이 이게 1050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물론 금을 투자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이때 1000불을 한번 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000불 한번 깨면은 크게 매수하자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크게 매수하자고 해야겠는데 105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30불인가 1000불을 아슬아슬하게 안 깨고 화들짝 올라버려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1100불을 바닥으로 보면 돼요. 여기 이 최저 바닥을 얼마로 보냐면은 이 당시 1100불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주구장창 오른 것도 아니지, 또 상당히 이제 2000불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그죠? 오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걸 돌파했을 때,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제가 이제 추가 매수 이거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건데, 저가를 노리던지 아니면 여기를 넘을 때가 그거죠. 근데 여기도 늦은 것 같지만 여기를 넘을 때, 그죠? 전고점을 넘을 때, 그죠? 800불 넘을 때가 여기가 이제 대세상 시작이었고, 이미 금은 대세 상승을 진행한 게 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00불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만 더 하면은 5배의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랑 거의 조금만 더 오르면 한 6000불, 5500에서 한 6000불 가게 되면은 이때 상승하고 비슷한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지금 5000불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 상당 기간이 제로 금리였지만 이제는 금리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제가 하이퍼 인플레 때문에 아파트가 오른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금리가 20%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때 그랬습니다.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20%까지 올라갔는데, 이분 이제 피터 린치,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버핏과 버금가는 엄청난 투자자죠. 이분이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1970년도 때 그 누구도 금리가 20%까지 상승할 줄을 그 누구도, fuck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fucking 몰랐다 그랬어요, 이분이. 금리를 예측할 수 있으면 돈을 번다. 근데 그 누구도, 우리말로 하면 이제 좆도 맞출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인플레가 1970년대 그때와 같은 수준의 인플레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빚이 5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1년에 이자가 20%, 1억이 불어나는 겁니다.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아파트 경매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과 같이 많이 오른 아파트와 같은 자산에 대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제가 아파트 말고 금을 투자하지, 2022년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12년도에 그거를 약간 냉소적으로 표현했잖아요. 2012년도에는 금은 오르고 아파트는 떨어질 것인가. 제가 2022년도에 뭐라 했죠?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금은 떨어질 것인가. 10년 만에 그렇게 바꿔서 제가 얘기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금 투자 적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인플레가 된다? 아파트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끝이에요. 사실은 금이 만약에 여러분 1만 불로 가는 걸 보시고는 아파트 던져야 돼요. 금리를 나중에 그 정도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금을 2000불 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돈이 찍혀 나온 거에 비해서 양쪽 하나가 계속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이후로. 그거에 비해서 금 가격이 좀 억눌리는 느낌이 있다, 선물 시장에서. 근데 그것은 달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은 금이 지금처럼 오르고 1만 불 간다 보면 누가 미국 채권에 투자하겠어요? 국채 뭐 1년 해봐야 뭐 5% 수익분이 안 되는데, 금이 만약에 2, 3년 내에 막 100% 오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나면, 인플레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미국 국채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 오르는 거 빼고, 그러니까는 투기성으로는 잠깐 오를 수 있는데, 미친 듯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샷 빼고, 이런 거 빼고, 금을 예를 들어서 이때와 같이 올라가지고 금이 2만 불로 계속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달러 끝나고, 아파트 끝나고, 빚이 있으면 다 끝나는 거죠, 1년에. 1년에 20%면은, 기준금리가 20%면 여러분, 대출금리는 25%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화폐의 가치의 몰락 수준으로 갈 것인가. 근데 결국에 그걸 막으려다가 금리가 올려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아파트와 같이 많이 오른 자산들은 떨어지고, 그죠? 스태그. 그 다음에 오르지 않던 금이 올랐죠. 금도 올랐으니까 이제 뭐야?
또 금 말고 오르지 않는 걸 또 찾아야죠. 그죠? 금 올라서 저희가 백금으로 갈아탔더니 백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죠? 같은 기간에요, 작년에. 작년 하반기 정도 금이 상당히 오른 다음에 저희가 매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은은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은, 은은요, 여러분, 1970년대에도 폭등했다가 진짜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은의 속성이 금보다 더 많이 폭등하고 더 많이 폭락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은은 사실 2012년도 폭등했을 때도 금보다 더 많이 폭등했고 더 많이 폭락을 했어요. 은의 선물 시장의 특성인데 저는 지금의 은은 절대로 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 가격이 지금 117불이네요. 은 선물 가격이. 그죠? 여기서 50 찍고, 그죠? 50 찍고, 그죠? 13불까지 폭락했잖아요. 50불에 13불 폭락. 이게 뭐 120에서 150을 갈지언정 나중에 얘도 또 많이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 하방 잡는 원자재 선물 하방 잡는 게 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뭐 여기서 50% 더 간다고 해도 또 급락이 또 벌어질 거예요. 50% 100% 오르더라도 또 급락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락할 때 순순하게 순수히 그냥 어디를 찍고 예를 들어 150불 찍고 떨어진다고 할 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150불 찍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그리고 금을 보게 되면은 2006년부터 오르던 시기에도 이때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 요게 이제 글로벌 증시 급락할 때에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는 증시 급락할 때 또 달러 강세 나오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환율도 마찬가지. 환율도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IMF 때도 2,000원 갔어도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전 세계가 이제 유일무이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험을 어깨동무에서 돈을 찍어내는 이 양쪽 완화를 한 거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 인플레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은 금리가 올라간 상태라는 건 기억하시되 금이 만약에 뭐 10,000불, 20,000불 되는 그날이 온다 그러면은 빚을 진 사람들은 이제 고금리로 마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들은 늘 저도 들긴 해요. 달러가 정말로 붕괴가 된다면, 옛날에 파운드가 붕괴됐듯이 달러가 붕괴가 된다면, 그 붕괴가 화폐의 붕괴가 될지. 저희가 이제 이 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건 사실 마크 파버가 2018년도인가? 몇 년도지? 아주 오래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마크 파버가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지금에서 실현된다. 근데 저는 약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이퍼 인플레가 달러에 온다. 이론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이 양쪽 완화를 계속 했으니까요. 근데 미국만 했으면은 저는 달러 끝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유럽도 그렇고 다 양쪽 완화를 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사실은 GDP 대비 양쪽 완화는 일본이 더 많이 해서 일본 환율이 개박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은 제가 볼 때 환율이 아직도 금리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워낙에 금리가 낮았는데. 여기도 깊게 생각하면은 너무 생각할 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디까지 오르던,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뭐 6,000불을 찍던, 7,000불을 찍던, 10,000불을 찍던지 간에, 잘못 걸리면은, 개작살 난다. 그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